성공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400년 전 조선에도 놀라운 상업 전략을 구사한 상인들이 있었죠. 그들의 경영 방식을 보면 이거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방법과 비슷한데요? 오늘은 역사 속 비즈니스 천재들의 이야기를 현재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17에서 18세기는 상업 발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봉건적인 상업체제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미 붕괴되기 시작하여 17에서 18세기에는 그 양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791년 신해통공으로 일부 상업 제약이 완화되면서 능력 있는 상인들이 활약할 기회가 늘어났죠. 신분제의 경직성도 점차 약화되면서 새로운 성공 스토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등장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날 3명의 비즈니스 혁신가들입니다. 개성 송상의 활동은 경기를 중심으로 육로를 따라 북쪽으로 황해평안 지방, 남쪽으로는 충청 경상 지방에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은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여 조선과 중국의 상인들과 갓, 포목, 홍삼, 인삼 등을 사고 팔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송방이요? 각지에 지점을 설치했다고요? 이거 전국 유통망을 구축한 거네요. 현재로 치면 쿠팡 같은 이커머스 기업의 물류 전략과 비슷한 접근법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경영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개성상인이 발명한 복식부기는 서양인 복식부기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독창적으로 거래의 양면성을 발견하여 기장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하였다고 합니다. 현금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신용 시스템까지 구축했죠. 이런 체계적인 경영 방식은 현재 핀테크 서비스의 기본 원리와도 통하는 면이 있어요. 이런 전략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국 유통 네트워크는 현재 이커머스 플랫폼의 원리, 체계적 회계 관리는 현재 경영 시스템의 기초, 신용 기반 거래는 현재 금융 서비스의 뿌리. 19세기 초 개성에서는 전체 세입 6만여 량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만 량을 영업세로 충당하였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상업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은 개성상인들의 또 다른 혁신, 바로 인삼 사업입니다. 개성상 인송상은 대동법 실시 이후 삼공을 둘러싸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자 인삼을 상품화하여 상업적 이익을 취하였으며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엽에 걸쳐 인삼의 재배가 가능하게 되자 인삼의 상품 생산과 판로를 확대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책 변화를 기회로 포착하고 인삼 재배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가능해지자마자 바로 시장에 뛰어든 거죠. 이런 시장 감각은 현재 성공하는 기업가들이 가져야 할 필수 능력이에요. 송상들은 어떻게 인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가공 기술과 품질 관리였습니다. 개성상인은 재배 인삼, 즉 가삼을 가공하여 수출했습니다. 개성상인은 개성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가삼 시대의 품질의 저하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 부진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인삼도 개성표 홍삼으로 브랜딩해서 최고가에 팔았던 거죠. 이런 프리미엄 브랜딩 전략은 현재 명품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경영 방식이었습니다. 인삼 재배부터 홍삼 가공, 그리고 중국과 일본까지의 유통을 모두 자체적으로 관리했어요. 19세기 이후에는 이들의 삼포 경작이 더욱 발달하게 되며 이들이 얻을 수 있던 상업적 이윤도 한층 증가되어 갔다. 인삼상인의 자본 규모는 상업자본의 단계에서 산업자본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직 통합 방식은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품질 관리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같은 원리죠. 마지막은 경강상인들입니다. 이들의 물류 혁신 사례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강상은 선박을 이용해 각 지방의 물품을 구입한 후 포구에서 처분하는 선상으로 주로 한강과 서남해안을 무대로 활동했습니다. 강상은 미국,
소금, 어물 등의 운송과 판매를 장악했고 선박의 제조와 판매 등 조선업에도 진출하였으며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천혜의 물류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국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지리적 장점을 비즈니스 기회로 바꾼 훌륭한 사례예요. 경강상인들은 전국 주요 거점에 창고를 설치하고 계절과 날씨를 고려한 최적의 운송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한 일을 현재 용어로 설명하면 한강 수운 시스템은 효율적 운송 루트 개발, 전국 창고 네트워크는 전략적 거점 배치, 계절별 운영은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놀랍게도 이들은 이미 400년 전에 통합적 사업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물류뿐만 아니라 선박 제조업까지 확장해서 사업 안정성을 높였거든요. 이런 다각화 전략은 현재 성공하는 기업들의 기본 전략이죠. 이쯤에서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회 포착. 조선 후기 신해통공 등 상업 정책 변화를 기회로 활용. 현재 기업들도 규제 변화나 시장 변화를 기회로 삼죠. 둘째, 체계적 경영과 혁신. 복식부기, 신용거래, 품질 관리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 방법. 현재도 성공하는 기업은 체계적 경영이 기본. 셋째, 고객 중심 사고. 더 편리하고 더 좋은 품질로 더 빠르게 제공하려는 노력. 결국 고객 만족이 모든 성공의 기본. 이들의 성공 요소를 보면 첫째, 시장 기회 감지 능력으로 정책 변화나 기술 발전을 재빨리 포착함. 둘째, 체계적 운영 시스템으로 감에 의존하지 않는 합리적 경영함. 셋째, 지속적 혁신 추구로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개선함. 넷째, 네트워크 구축 능력으로 혼자가 아닌 협력과 연대로 성장함.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좋은 비즈니스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적 수준과 규모는 완전히 다르지만 400년 전 개성상인이 만든 전국 유통망이나 지금의 글로벌 물류 시스템이나 결국 고객에게 더 빠르고 편리하게라는 본질은 비슷하거든요. 둘째, 진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입니다. 조선시대 상인들에게는 AI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상품을 유통시킬까? 라는 문제를 당시 가능한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현재 비즈니스 리더들이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이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공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개성상인, 송상, 경강상인. 이들은 모두 수백 년간 지속된 비즈니스를 만들었어요. 단기적 이익 추구보다는 신뢰와 품질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선의 상인들과 현재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처한 환경과 추구하는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만큼은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체계적인 경영,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이런 기본 원칙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당시의 제약 속에서도 어떤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을까요?